안녕하십니까, 강창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크라운을 언제 교체하냐에 대해서 사실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직접 어떻게 진짜로 실제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크라운이라는 것은 이를 깎아서 이렇게 뭐 PFM, 뭐 지르코니아 같은 또 도자기 같은 걸 씌우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PFM이라는 것은 도자기는 안에다가 이제 뼈대를 도자기 색깔 나는 걸로 한다면, PFM이라는 것은 금속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브릿지라는 말 많이 듣는데, 이렇게 브릿지라는 것은 다리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치아와 치아 사이를 서로 연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는 가짜 이를 붙여서 끼우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씌운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크라운이나 이 브릿지는 풀로, 이렇게 우리가 풀이란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멘트라는 풀로, 이렇게 하얀 풀로 붙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풀이 깨지면서 이 부분이 충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크라운보다는 훨씬 더 브릿지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틈이 더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충치가 생길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논문에 조사를 해보면 한 10년 기준으로 한 90% 정도는 가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음식이라든지 이런 특징을 보면 진짜 10년 가기가 특히 조금 어렵더라고요. 특히 어금니 쪽은 이걸 어금니 쪽은 훨씬 더 낮게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래 못 쓴다는 거죠. 진짜 앞니 쪽이나 작은 어금니 쪽은 좀 더 오래 써요. 한 10년도 가뿐하게 쓰고, 특히 앞니 같은 경우는 진짜 15년도 쓰는데, 어금니는 사실 10년 쓰기가 좀 벅차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가끔 나는 20년 썼는데 라고 하면, 어금니보다는 주로 이제 앞니라든지 또 작은 어금니 쪽이 훨씬 더 비율이 높다는 거죠. 물론 어금니도 쓰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비율이 작은 거죠. 보통 우리가 충치를 보시면 어떻게 알기가 왜 어렵냐면, 이게 금리는 속에 이렇게 씌워져 있으면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방사선 사진을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멀쩡한 것 같아도 이렇게 뜯어보면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브릿지라 그러죠. 이렇게 길게 연결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걸 브릿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속을 뜯었을 때 이렇게 속에가 이렇게 몽창 썩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벌써 충치가 마진에서 이게 경계 부분에서 시작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교체를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치해 두면 이렇게 속으로 썩다 이렇게 속이 비어버릴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충치를 보는데, 사실 이거는 보시면 엑스레이 금을 씌웠는데 이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는 건 뭐냐, 바깥에 이런 상황, 이런 거 구멍을 검은 데를 보고 충치가 있군요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것도 씌워져 있지만 사실 충치가 있는지 여러분 이 속이 보이나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을 보고 보통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에 보통 이게 바깥에 이렇게 검은 부위가 보이잖아요. 이게 충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이건 더 심한 거죠. 그리고 보시면 방사선 사진은 그렇게 뭐 충치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뿌리 부분에 충치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검사하면서 직접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할 때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게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뾰족한 기구를 이용해서, 이건 브릿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이 부위들을 갖다가 대부분 찔러 보는데, 충치가 보통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 요 부분, 요쪽과 이하 이 사이죠. 요런 부위에서 많이 생겨요. 즉 보이는 부분에서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닦이니까요. 그러니까 이하 이 사이는 음식물이 여기에 끼면은 잘 썩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여기 충치가 같은 기운이 벌써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하 이 사이를 쑤셨을 때 여기로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하 이 사이가 그래서 이제 썩다 이제 치아 뿌리가 부러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옆으로, 특히 이건 안쪽이거든요. 안쪽은 잘 안 닦이잖아요. 그래서 쑥 들어가고 겠죠. 그 여기도 이렇게 여기 보면 약간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잖아요. 잇몸이 조금 움푹 들어간 느낌. 그래서 이 부분을 찔렀을 때 쑥 들어가죠. 벌써 충치가 있는 걸 갖다가 이 잇몸의 모양, 지금 여기서는 이쁜 잇몸인데 여기는 뭐야? 잇몸이 가닥 푹 꺼진 느낌 들죠. 그랬을 때 여기 익스프로라 뾰족한 걸 찌르면 쑥 들어가죠. 충치가 있는 거 알죠? 자, 여러분 여기를 볼까요? 여기는 과연 이건 충치일까요? 아닐까요? 가끔 이건 충치가 아니고요.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치아 색깔이 회색빛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충치라고 치료하는 곳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건 충치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해야 되고요. 환자분들이 사실 구분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씌우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마진이나 건데 경계 부분이 조금씩 잇몸이 내려가요. 그래서 조금씩 노출되는데, 이건 2년밖에 안 된 건데도 벌써 내려갔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쓰면 되는데, 이제 뭐 이런 게 회색 부분이 보인다고 빨리 치료하자는 치과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깨끗한 건 아니지만 조금 시간이 돼 보이죠. 이 보철물은. 왜냐면 여기 이하 이사
가짜 이하고 잇몸 사이가 떨어져 있는 걸 봐서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좀 더 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내용은 뭐냐면 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이게 보이고 더럽다 하더라도 양치를 잘하면 반드시 그것이 충치가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지켜보자는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잇몸이 내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것은 아닌데 이제 바꾸자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잇몸이 내려갔다라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를 볼까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같이 요거와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지저분한 게 느껴지시고 훨씬 더 세월의 그걸 느껴지시죠.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된다면 이런 건 바꾸면 좋겠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부분이 조금 들떠 있는 느낌 들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래된 건데도 잘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거는 꼭 이런 마진이라고 경계 부분이 더러워서 바꾼다기보다는 이제 심미적인 이유, 안 이쁘니까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경우는 이런 데가 이제 잘 썼기도 하는데 말대로 예를 들어서 한 10년 됐다 그러면 조금 더 쓸 수는 있겠죠. 근데 한 20년, 30년 됐다 그러면 이제 조금 치과에서는 아유 좀 바꾸세요라는 말을 하는데 뭐 심리적인 이유로 바꾼다면 큰 문제는 없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다음에 또 금리를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게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금리를 하도 많이 쓰면 보시기 구멍이 나 있는 게 보이시죠? 일로 바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건 바꿔주는 게 맞는데 이건 어떨까요? 이건 사실 바늘이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건 오랫동안 쓴 것인데 써도 무방은 한데 예를 들어서 한 20년 썼어요 하면 한번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볼 정도는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연령이 많은 경우에는 그냥 쓰라고 하기도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 중에. 가끔 이제 도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PFM이라는 얘기를 했듯이 바깥엔 도자기인데 안엔 금속이 이렇게 깨지다 보면 도자기가 깨지면 안에 있는 금속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충칠하고 빨리하라는 직가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떤 걸 그러면 해야 되냐? 보다시피 이거는 안 해도 되죠. 왜 까만 게 보이냐? 근데 이건 뭐예요? 까만 게 보이고 또 구멍이 났겠죠. 그렇죠. 이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보통 잘 교체를 안 하는데 이제 앞니 교체는 대부분 이렇게 이가 깨져서 많이 교체를 하죠. 그래서 심미적인 이유로 이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말했듯이 구멍이 났다고 해서 반드시 충치가 되지 않은 게 10년을 이렇게 놔두어도 구멍이 거의 다른 게 보이죠. 그래도 안을 보면 여기 조금 충치 있고 말고 이 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지저분해 보여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충치는 없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났다고 해서 반드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하게 이 부분에 뭐 이렇게 쑤셨을 때 들어가거나 여기가 도저히 음식물이 닦일 것 같지 않거나 또 너무 오래돼서 쓸 만큼 써서 걱정돼서 교체를 한다거나 그 이상은 사실 교체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환자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치과 선생님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이거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또 이건 좀 외적인 문제지만 보통 이제 그거 말고도 금리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금리는 이제 신경치료를 보통 하고 이렇게 신경치료를 오래전에 하고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뿌리 쪽에서 이제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그 염증이 타고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큰 뭐라 하죠? 이런 우리가 뭐가 뾰루지처럼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뿌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뿌리에서 염증이 이렇게 타고 올라온 거죠. 요런 게 보인다면 이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2, 3년 전에 치료했는데 요렇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신경치료를 치료한다거나 치근단 수술을 한다거나 하지만 예를 들어 10여 년을 넘게 잘 썼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치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아유 웬만하면 임플란트도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연수라는 게 물론 10년 썼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는 계속 불편해해. 근데 2년 전에 한 거야 라고 한다면 지켜보는 게 정답이겠죠. 그런데 이제 환자는 계속 뭐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불평을 하시는데 한 10여 년 쓴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충분히 뜯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 입장에서 뭔가 이게 썩은 것 같기도 하고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 이제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갔을까요? 앞니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여기 지저분하고 바꾸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거 2, 3년 전에 뭐 한 5년 전에 했어요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근데 뭐 한 선생님 한 저 15년 정도 썼어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잇몸이 물론 내려간 것도 눈에 거슬리지만 이 부분은 즉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이걸 갖다가 좀 마음에 뭐랄까 불안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충분히 한번 환자에게 이 문제를 갖다 잘 설명하고 뜯어서 한번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수라는 게 꼭 10년 됐다 해서 바꾸자는 취지로 보시면 안 되시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의심이 될 때 마지막으로 이거를 갖다 치료 2, 3년 전에 한 걸 뜯을 수는 없잖아요. 의심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할 때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그 치아를 10년 이상 쓰기가 어려운 게 우리 먹는 음식 자체가 너무 딱딱해요. 사실은.
그리고 질기고 단단하고 끈적끈적한 걸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걸 먹게 되면 자꾸 아까 보셨죠? 뭐 이게 풀로 이렇게 붙여 놓는다. 근데 그런 게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듯이 그래서 보면 이게 앞니 그것도 이게 나은 게 앞니보다는 훨씬 어금니가 오래 못 써요. 그런 것도 이 연구 자료에 의해서도 물론 그 이걸 위한 연구 자료는 아닌데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이 은영이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를 구했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못 쓰냐? 크라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풀로 하얀 풀로 붙이는데 이 풀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특히 크라운이라고 해서 이런 것보다는 어때요? 이게 길수록 더 오차가 많고 이게 틈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그래서 크라운 이걸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단 이게 더 오래 못 쓴 이유가 훨씬 더 이게 깨져나가 시멘트라고 하는데 풀로 붙인 이 공간이 깨져나가고 이 안으로 충치가 생길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 보통 이제 어금니는 한 10여 년 쓴다 그러면 이건 10여 년 쓰기는 정말 벅차죠. 브릿지는 보통 8년 이렇게 쓰면 정말 안으로 썩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도 충분히 뭐 바늘이 들어간다든지 아까처럼 뭐 하도 잇몸이 내려가가지고 이 부위가 막 더러워가지고 막 더러운 게 막 껴여 있고 환자는 냄새 난다 그러고 그럴 때는 이제 연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수라는 건 꼭 바꿔야 되는 어떤 절대치라기보다는 뭔가 환자가 불편해하고 의사 입장에서 아 이거는 아 내가 봐도 한번 뜯고 싶을 정도로 위험해 조금 불안해라고 했을 때 뭐 2, 3년 전 걸 뜯으면 안 되잖아요. 한 10여 년 앞니는 한 10여 년이 훨씬 넘어도 되지만 어금니 같은 건 10여 년 근처에서 어떤 의사 입장에서는 결정을 내렸다고 내릴 수 있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어금니 쪽이 더 못 쓰게 되고 그리고 가끔 우리가 20년 썼는데 무슨 소리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크라운 중에서도 주로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아우 15년 20년 쓰신 분들 되게 많아요. 25년까지도 쓰신 분들 많고요. 근데 이제 작은 어금니는 그나마 한 10여 년 조금 더 넘을 수 있고요. 15년 이렇게. 근데 어금니는요. 이게 뭐 큰 어금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금니 쪽이 크게 씌운 거는 정말 10년 쓰기가 벅차고 아까 맨 마지막에 보였듯이 이게 뿌리 끝에 염증 때문에 또 10여 년 쓰기가 또 어렵고 그러니까 이중 거죠. 위에서 깨져서 뭐 오래 쓰기가 못 써 또 뿌리에 염증도 생기니까 뽑을 수도 있어라는 어떤 이게 막 다방면에서부터 이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참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 입장에서 꼭 과잉 진료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정말 고민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아니면 주변에 이런 것들은 깨끗한지 또 치아에 구멍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런 것을 제가 이 동영상을 봤다고 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 치과 선생님이 어느 정도 설명을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이해할 수 조금 이해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이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막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네요. 예. 자, 즐거운 주말 되세요.